네, 그럼 국제 이슈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김희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안 하시려고 지금 월요일인데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시죠. 해주세요. 네네. 두 분이 예. 참 이렇게 투샷을 보고 있으면 되게 예. 잘 어울려요. 예. 요즘 유행하는 그 추자연 씨하고 그 연하 남편 같은 그런 느낌. 결혼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왕진진하고 예. 낸시랭보다 낫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좋은 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인터뷰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 캠브리지 글로벌의 이분 러시아 분인가 봐요. 칼 스카모타. 미국 고용 보고서 제목부터 내용까지 모두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12월 금리 인상을 막을 정도는 못 된다. 달러 매도세 반응 나온 거 내년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일단 이름이 칼 스카모타가 러시아인지 경상도 사투리인지 예. 뭐 섞어 먹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음이 너무 경상도 아니, 같은데. 네,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예요. 제목하고 내용부터 그러니까 헤드라인 넘버, 비농업 고용, 뭐 실업률, 시간당 임금 일제히 다 실망스러웠는데 그러려면 아예 그냥 망했어야 되는데 약간 실망 정도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12월 금리 인상을 막을 정도는 못 되니까 그냥 뭐 지지부진한 그냥 그 좀 어글리한 지표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간 거는 내년의 기대감이라는 거는 경기가 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예. 내년에 경기가 진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을 연준이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역설적 기대감에 이제 따른 거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부터 내용은 다 그거죠. 비농업 고용이 19만 건 예상했는데 15만 5천 건 나왔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인상률도 0.3% 늘어날 걸로 전달 정도 유지될 걸로 봤는데 0.2%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3.7로 불변이었는데 뭐 이거야 뭐 그렇게 민감한 지표는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실업률이 더 낮아요. 3.5%.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 좋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제 주변에 유난히 좀 못난 사람들이 많은지 네. 제 주변의 체감 실업률은 한 20% 되거든요. 근데 통계청에서는 자꾸 3.5라고 하는데 근데 일본은 지금 몇인지 아세요? 일본은 몇이죠? 2.4%. 예. 진짜 일본은 진짜 경기가 진짜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희 글로벌럽에서도 계속 일본 경기 좋다, 일본 주식도 좋다 이렇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죠. 예. 유엔커께서는 답변 리액션 오늘 인형인가요? 무건 수행 중이신 거 아니죠?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주말에 뭐가요? 미국 증시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트럼프 이렇게 뭐 낙서하듯이 이렇게 트위터에 막 이런 거 너무 싫고 네네. 경기 점정론까지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장인데 시작해야 되잖아. 저기 대리 좀 한번 불러주세요. 집에 약자들. 갈까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좀 하락세도 그렇고 좀 인위적인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기분이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고 말하기에는 네가 시력을 잃은 거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너무 어두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거 비하 발언 아니고요. 예. 스티비 원더 씨한테 사과드립니다. 두 분 다 약주하신 거 아니죠? 자, 두 번째 인터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찰스 슈왑의 예. 오마 아질라. 자, 월가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미 내년에 연준 통화 정책 영향권이고 고용 지표 2019년을 보는 수정구슬 역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가요? 수정구슬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많이들 신년운세 보시잖아요. 네. 근데 증시 내년도 신년운세 한마디 평으로 해주세요. 안 좋을 것이다. 아,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지는 또 않을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점집 가면 홍대 물어보지를 파로집 마세요. 가면 하는 얘기를. 물어보지를 실망이에요, 마시든가요. 실망. 네, 네. 뭐야 자, 그게. 일단은 지금 FOMC 20일에 있나요? 네. 12월에? 일단은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는 좋아봤자 괜히 그냥 헷갈리기만 하고 아예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번처럼 적당히 그냥 실망 정도로 나오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연준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2.5%에서 2.25에서 2.5%로 이제 미국 연방 기준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우리 금리 올려서 1.75잖아요. 사실 내년에 연준이 상반기 2번 올리면은 이제 거의 3%까지 육박을 네. 하는데 우리하고 1%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건 저는 조금 이거 위험하다고 네. 봐요,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12월 고용 지표가 아까 보신 대로 좋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다는 게 내년 경제가 또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아예 경제가 진짜 안 좋을 것 같은 전망이 있으면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접고
다시 완화로 돌아서든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좋지도 않고 좀 이런. 근데 낙폭을 보면은 막 엄청 크게 나쁜 것처럼 낙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자해 공갈성의 매도세라고 이제 자꾸 보는데 이러다가 이제 또 며칠 또 이제 계단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하루 만에 다 패버리고 이렇게 이제 월가도 지금 다 단타하고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직도 한국에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누가 그렇죠. 그랬어요? 자신이 없네.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누구예요, 누구?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슨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 말도 안 되죠. 지금. 저희 근데 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주말에. 네. 트럼프가 굉장히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근루하다 이렇게 집착한다고요? 자기가 글루스틱이야? 막 이렇게 막 아니 거기 왜 붙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반말은 남의 나라 정상한테 반말은 좀 하지 아니야 마세요. 정말 반말 오늘 나와서 욕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그렇죠. 시장이 진짜 많이 우리 깨졌으니까 그 네.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유앵커의 어떤 에티튜드가 여의도 전체의 어떤 그 현재 심리를 반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관심 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식 트럼- 맞나? 트럼프 자체가 일단 쇼맨십이 있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이다 보니까 주가 지수만큼 자기의 어떤 경제 성적표를 쉽게 인정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본인이 트위터에다가 내가 취임하고서 이만큼 올랐어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중간 선거 이후 왕창 망가지니까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재선 가도를 이제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하나만 봐서는 뭐 연준 의장을 또 갈아치든 어쨌든 간에 네. 뭐 경기 부양책을 더 이어갈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경기 부양책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 인터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의 타파스 스트릭랜드입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 재정정책 약발 뚝 떨어졌다. 물가를 좌우하는 유가까지 지금 밑에서 저자세로 기어가고 있다. 금리 인상도 뭐 2번에서 3번, 내지는 4번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번으로 끝일 것이란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다. 네. 이분 인상이 일단 이름이 타파스가 저는 인디안 쪽 계열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성공했네요. 예, 생겼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사람 인상을 보면 그 비관론자나 이런 사람들 생긴 것도 벌써 막 험악하게 생겼고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인상도 좋은데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 난다는 기대감은 사실 시장의 호재죠, 누가 봐도. 그렇죠. 이번 12월에는 어차피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내년 3월, 6월에 하려던 거를 이제 취소한다 이건데 일단 미국이 트럼프의 이제 텍스 컷으로 인해서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가 1조 6,200억 달러 된다 그랬고 예.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1조 5천억 달러 두 개 합치면은 3조 1,20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한 3,6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10배 예. 정도 되는 돈이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해서 그거로 미리 올랐다가 이제 약발이 떨어진 상태인데 무조건 이제 선반영이잖아요. 근데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 양대 책무가 사실은 물가 관리하고 고용 완전 고용 달성 예, 예. 두 가지인데 유가가 저렇게 내려가면요 물가가 절대로 못 올라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셰일 오일을 그렇게 개발 장려한 게 예. 양적 완화로 돈을 그렇게 시중에 쏟아부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셰일 오일로 눌러놓으면은 그런 걱정이 없다 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좀 이 좋은 랑데뷰를 본인이 전략 구사한 거거든요. 예. 근데 또 이런 상황이 지금 됐다는 거죠. 금리 인상 한 번으로 끝 기대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는 올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아예 홀드한다, 붙잡아 놓는다. 이제 이것만 담보된다 그러면 증시는 여기를 저점으로 완전히 V자 반동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한 번으로 끝? 아니 왜 나한테? 전문가시니까 또 분석가시니까. 네. 예. 아니, 저분이 조금 그런 주관적인 말해봐요. 의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틀리면 어때? 저는 저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렇죠. 금리 인상이 12월 달에 한번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내년 3월 달에도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6월 달은 조금 약간 세모예요. 강경론자야.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여기 너무 본인이 지금 주식 많이 물리신 것 아니, 같은데 전화 연결한 줄 알았어요. 감정을 좀 아니야. 눌러주세요. 이제 너무 강경해요. 그거 너무 강경한 것 같아서 조금 예. 발언 좀 신중하게. 예. 월요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또-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다들 여의도 분들은 참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지금 얼마나 지금 끔찍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또 중동은 또 호재가 있어서 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뉴욕 증시도 이렇게 막
급박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 사실 경기 정점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무조건 선반영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원래 뭐 시장을 잘 아시지만 갑자기 팍 떨어지는 건 가짜 하락. 원래 쭉 흘러내리는 게 진짜 네. 무서운 하락이거든요. 자, 이것도 알겠습니다. 지금 악재로서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중국 선진대학교의 띵 쭈얼리양. 예. 쭈얼리양. 제가 중국어 조금 할 줄 아는데 예. 쭈얼리양 뭔지 모르겠어요. 예. 네. 화웨이 멍 부회장 중영 선고시 중국, 미국과 캐나다의 보복 불가피하다. 자, 무역 전쟁의 인질극, 중국의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좀 좋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요 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요 사진이 저 교수님 사진이 아니고 네. 화웨이 그멍 예, 부회장 예. 사진을 제가 갖다 놨거든요. 그러네요. 저 화면 좀 볼까요? 그 얼핏 보기에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 같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 푸근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에 가면은 많이 이제 돌아다니시는 예, 예. 아주머니 냉면 먹는 아줌마? 냉면 먹고 이제 옆에 애들 달래는 아주머니 같은데 이분이 캐나다 경찰의 조서를 보니까 여권이 7개, 아이고. 중국 여권 4개, 홍콩 여권 3개. 예. 아니 도대체 이렇게 왜 후덕하게 그랬어요? 생긴 분이 도대체 여권 7개를 가지고 뭘 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여권이 뭐 2개도 이상한데 그렇죠. 저 테러리스트 아랍의 테러리스트 2-3개인데 어떻게 이분이 7개인가 여권이 그 007의 거의 본드걸급의 그런 미스테리 007을 모르시나요? 근데 아니 알죠. 근데 다리가 그럼- 예쁠 수 있어. 얼굴은 저런데 각선미가 좋은 거야. 본드걸이요? 그걸로만 자, 뽑는 게 잘 아니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의 거의 블랙 위도우급 예. 그 정도의 어떤 미스테리어스한 캐릭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여권 7개를 뭘 했느냐 좀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참 보셨어요? 지금 뭐- 예, 예. 중국에서 어벤져스 개봉했는데 예. 중국 사람들 이제 본인이 중국 이름 밍밍진이죠. 예, 그렇죠. 밍밍진 씨도 알겠지만 이 중국 사람 모든 걸 중국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분을 블랙 위도우 중국말로 뭔지 아세요? 뭐였죠? 검은 뭐 흑과부. 과부. 아, 네. 그다음에 헐크는 뭔지 아세요? 헐크 뭐예요? 녹거인. 녹거인. 중국 포스터에 진짜 그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예. 어쨌든 여권 7개로 도대체 뭘 했느냐. 뭐 스파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제 요게 왜 국제적으로 좀 막 그 뉴스가 막 지금 크게 막 부풀려지냐면 무역 분쟁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 완전히 파행으로 갈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요 분의 의견은 이런 무역 전쟁의 인질극 때문에 결국 중국의 해결 의지가 더 커질 수 있다.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 사람을 진짜 스파이 혐의로 30년형을 때리면은 중국이 미국하고 캐나다에 분명히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이분 걸려 있는 게 국보법이잖아요. 국보법이랑 뭐 기술 유출, 예. 뭐 이제 뭐 절도 이런 것까지 절도. 그러니까요. 기술 절도도 절도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뒤에 있는 만큼 해결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참 인질극이라는 게 왜 영화에서 보면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제 뭐 페르시아가 그리스 쳐들어가가지고 그리스 공주를 인질로 잡고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인질극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조금 좀 아랍제이트하다고 봐요. 그래요. 아까도 제가 헤드라인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 미국 기업들 주요 인사들은 또 중국 가게를 껄끄러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어떤 걸로 걸고 넘어져서 체포해도 사실은 뭐 기업가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해가지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걸리면은 이제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못 간다고 다들 시스코도 그렇고 웬만하면 중국 출장을 자제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것도 또 불확실성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중국이 이 멍 부회장 즉각 석방하라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막 압력 넣으면서 인권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걸 보고 누가 인권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밍밍진 씨가 좀 예.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예, 중국 인권 무단횡단한다고 트럭으로 치고 네. 가는 중국에서 과연 그럴 수가 있는지.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도 그랬고 예. 일본인도 그랬고 진짜 억울하게 스파이 혐의로 가서 감옥 간 사람 진짜 그렇죠.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뭐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고 이럴 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은데 그런 이미지가 자꾸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중국이 지금 가급적이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 일단 체포된 이상 이렇게 그냥 석방되는 방법을 택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은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죠.
이 수사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실형이나 이제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이제 긴급 체포를 한 거고 긴급 체포까지 해서 수갑 채워서 데려갔는데 혐의가 없으면 자기들도 솔직히 이거 그렇죠. 나중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특히 연행했는데. 외국 사람을 예. 아무리 여건이 7개짜리라고 그래도 그러니까요. 여건이 무슨 마패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7개는 좀 7개는 심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화웨이 금리 인상 그리고 경제 지표 시장 상황까지 김희욱 소장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